안녕하세요. 휴가비버는 미국 지수 투자의 야자수 코코넛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녹음을 또 하게 되었네요. 현재 2022년 10월 30일이고, 기술적 반등을 조금씩 시나리오상에 넣었던 상황에서, 음, 그냥 몇 가지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기록으로 남깁니다. 미래에서 오신 분들이라든가 혹시나 구독을 하신 분들이 보실 수도 있고, 또 자녀분들이 부모는 어떤 식으로 그 당시 생각을 하고 행동했는지 궁금할 것 같아서 남겼습니다. 몇 가지 정의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투자를 하다 보면 상승론과 하락론이라는 용어를 접할 수 있습니다. 뭔가 법학이라든가 경제학 용어에 맞지 않는다고 할까요? 론이라는 것 자체가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의견, 견해, 뭐 학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실 경제학에서 학설이라는 게 어느 정도 중요한지 좀 의심이 듭니다. 어떤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예를 들면 상승론이라는 거는 상승을 하겠지 믿는다는 것이고, 하락론은 하락하겠지 믿는다는 것인데, 이게 결국 투자자들이 신념을 가지고 믿는다는 게 결국 향후 미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라는 게 일부 왜곡된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왜곡된 현상이라는 것은 돈의 흐름이라든가 뭐 심리적인 변화, 뭐 돌발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의 신념과 반대되는 현상이 그 결과로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가능성을 제로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른다, 내린다는 방향을 이제 미래에 대한 예상으로 이해를 저희가 할 수 있죠. 이게 너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오르고 내리는 거를 오늘, 내일, 나는 오늘 살고 있는 건데 타임머신으로 과거와 미래를 막 갈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내일 주가를 뭐뭐하겠지라고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느냐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보다는 이제 우리가 추적해야 하고 관찰해야 될 대상으로 접근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좀 쉽게 다시 얘기하면 오늘 주가가 이런 상황에서 내일 주가는 이제 내일이 됐을 때 관찰하는 게 맞지, 내일 어떻게 되겠다 예상하는 거는 안 되죠. 뭐 진짜 미래에서 오신 분들이 볼 때 뭐 타임머신이 있는데요 할 수도 있지만 뭐 2022년엔 타임머신 없는 거 아닌가? 요? 네.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시장을 예측할 수 없다. 내일 주가를 예측할 수 없다. 워렌 버핏도 상승론자, 하락론자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투자자는 이제 돈을 넣기 전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하고 시장에 대응한다고 해석을 해야지, 학설대로 하는 게 의미가 있네요. 투자 시장에서 돈을 버는 게 중요하지. 뭐 대단한 학설 주장한다고 뭐 그게 밥벌이면 어쩔 수 없죠 뭐. 두 번째, 커먼은 나는 상승론자도 아니고 하락론자도 아니다 이렇게 예상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나는 상승론자다, 하락론자다. 이게 근데 의미가 없는 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거든요.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이 마켓에 대한 정의를 좀 하자면 상품의 가격, 그리고 거래량,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대출이나 기타 여러 가지로 일종의 버프를 만들 수 있는 신용, 그리고 관련 지표들 등의 데이터가 있는 거죠. 이제 기록이고 역사. 예를 들면 1997년에 코스피가 어떠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지, 닷컴 버블에서 미국 나스닥이 어떠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지 역사이자 기록으로 다 남아있고, 그거 자체는 사실이거든요. 뭐 사실 자체를 왜곡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리고 이제 기록된 역사를 보다 보면 뭐 중학교 때인가 그 역사 사회책에 또 첫 번째 페이지에 써 있었던 것 같은데, 역사가 반복된다라고, 역사를 잊은 민족은, 네, 뭐 그런 유명한 이야기도 많잖아요. 그 옛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반복된 역사를 이제 분석을 해서 그런 학자분들이 이제 논리를 만들고, 그런 논리를 이제 조금 더 쉽게 저희가 이해를 해서, 근데 이제 그거 자체도 역사가 뒤틀린 역사가 가끔 일시적 또는 어떠한 주체에 의해서 다른 역사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과거 또는 오늘의 기록과 역사를 보는 거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이제 방향이라는 거를 이제 현재에서 바라본 일정 기간의 현상으로 이해한다면 바뀌지 않는 확정된 사실이니까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늘 내가 본 끝난 장은, 네, 기록이거든요. 역사. 내일은 내일 장이 끝나고 확인했을 때 결과잖아요. 그리고 일주일간의 기록을 저희가 이번 주 볼 수 있었고, 월별 기록을 2022년 10월 기록은 내일까지 완성이 되면 그때 그 기록을 보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바닥론입니다. 바닥론이 있고 실질적인 바닥이 있는 거죠. 이거 역시 비슷하게 해석이 가능한데요. 판단 시간에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닥론이라는 것 자체가 이 가격이 바닥이라 믿는 것인데, 그게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만약 깨지면 바닥이 아닌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그 이야기는 왜 퍼뜨리는 것이며,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것이며, 이해관계가 얼마나 얽히고 설켰는데, 만약에 바닥이라고 믿는다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구체적인 매도 전략은 같이 제안을 해준 건지, 바닥이니까 사라고 하면서 매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까지 하지 않고 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책임감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누군가는 이게 이득이 되는 구조로 갈 수도 있거든요. 항상 조심하고 의심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자신 있으면 인생 걸어야죠. 그 사람들은. 실질적인 바닥이냐, 그거는 이제 지나고 났을 때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깨지지 않았던 가격대였음을 확인한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확인한 후에 접근한다면 그거 자체가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정방향이냐 역방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결과로서 확인하면 되겠죠.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이제 매수 타이밍을 뒤로 미룬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뭐 분할 매수 조금씩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거래량이 어떠한 변화에 따라서 각자의 전략이 또 일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야자수 포코너는 너는 뭘 믿을 거냐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주가는 정의로 한번
본다면 다수의 시장 거래자들이 이제 평가하는 대상 기업의 상대적인 가치로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참여하는 사람들, 기관, 외국인, 개인들이 평가하는 뭐 삼성이라는 것의 상대적인 가치, 그게 5만 원이다. 5만 원에 거래가 잘 되고 있다. 그럼 5만 원인 거고, 6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럼 6만 원. 결과로서 보면 됩니다. 10만 원에 거래가 잘 된다. 10만 원. 근데 더 사는 사람이 없다. 그럼 상대적인 가치는 이제 더 내려가는 거죠. 이 상대적인 가치가 언제까지 내려갈지는 알 수 없죠. 3만 원이 될지 2만 원이 될지 그거는 여러 가지 상대적이라는 거, 절대적인 가치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그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이것을 평가해 주느냐. 물론 이건 왜곡될 가능성도 일부 있다는 걸 염두에 봐야겠죠. 그럼 투자자들은 국가기관에 의해 선별된 기업들의 주가를 모아놓은 시장의 참여자. 그러니까 뭐 코스피라든가 뭐 나스닥이라든가. 근데 이제 시장 자체의 팬더멘탈을 네이버에 찾아보면 이제 경제 상황, 뭐 성장률, 물가 상승률, 실업률, 경상수지 등 주요 거래 경제 지표라고 하는데 이제 펀더멘탈은 믿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뉴스를 만약 보신다면 그 뉴스 자체보다는 그 뉴스가 배포된 시점이라든가 그 전반적인 상황까지 저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왜곡된 부분도 있고 의도를 할 수도 있거든요. 꼭두가시기처럼 놀아나지 않으려면 뉴스의 흐름, 장기적인 뉴스의 흐름과 그 변곡을 관찰하는 게 좀 더 중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펀더멘탈을 파악하실 때 상품의 가치 및 종합적인 시장의 흐름이 이제 결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펀더멘탈 이 원인이라고 제가 쓰긴 했는데 이제 가리키는 방향이 가까워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경기 침체라는 거를 많은 부분들이 가리키고 있는데 실제 경기 침체에 맞는 종합 지수가 경기 침체에 맞는 종합 지수가 형성이 되겠죠. 돈을 헬리콥터로 뿌렸을 때처럼 높은 주가 지수를 형성하진 않을 거잖아요. 경기 침체 리세션이 왔는데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사람들이 경기 침체가 체감 또는 슬슬 경기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데 주가가 오르는 게 더 이상하죠. 왜냐면 돈이 다른 쪽으로 몰릴 텐데 소비를 줄일 것이고 주변에서 찾으면 되겠죠. 그런 기본적인 생각,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잖아요. 기관도 외국인도 사람이고. 자, 그럼 이제 원인, 경기 펀더멘탈, 그리고 경제기관, 뭐 정부나 기타 경제 수장들이 이제 발표하고 있는 정책, 뭐 금리가 대표적인 기겠죠. 이제 펀더멘탈과 정책 두 가지를 원인이라고 보고 결과는 이제 실제 데이터인 거죠. 차트랑 기술적 보조 지표 모두를 다 믿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뭐론이라고 하는 거는 상승론이든 하락론이든 바닥론이든 그 사람의 주장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책임질 거 아니잖아요. 내가 돈 베팅해서 내 돈 버는 건데. 원인은 결과 예측의 확률을 높여주는 거고 결국 확정된 결과는 거짓이 아니니까요. 삼성 주가 10만원 된다고 믿으면 뭐합니까? 그냥 오늘 5만원인데. 투자는 원인을 보고 결과에 베팅하는 것이라면 투자 전략을 각자 취향에 맞는 스타일들을 정립해야 됩니다. 이제 투자를 이제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보고 원인이라는 거는 경제 펀더멘탈 그리고 경제 정책 그 흐름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흐름의 변곡이 뭐가 있느냐 그 변곡에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 결과에 베팅하는 거고 뭐 결과가 예상대로 나오느냐 결과라는 거 그 아니 미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면서 이건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을 텐데 투자 자체가 원인에 따른 결과를 미래 결과를 베팅하는 건데 그 결과를 이제 미래라는 것이 내일의 미래 또는 1시간 후의 미래를 예측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큰 흐름 안에서 베팅해보자 이런 취지로 그 베팅 전략을 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를 최소화한다거나 그 큰 흐름을 보면서 거기서 어떻게 안정적인 수익을 낼 것인가 목표 수익률이 얼마인가를 짜는 게 제일 각자의 스타일대로 정립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럼 마지막 투자 믿음의 대상은 뭐 제가 계속은 아니고 몇 가지를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뭐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던 거고 많은 유명하신 분들이 이렇게 유명하다는 얘기는 이제 돈을 실질적으로 벌고 계신 분들인 거죠. 이제 학자로서 말씀하시는 분들 말고. 그래서 이제 믿었다면 실행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의 전략대로 저 역시 포지션을 이번에 기술적 반등할 때 어느 비중으로 포지션을 다 구축을 해놨고요. 아직은 하락장이니까 당연히 하락장에 베팅을 했고요. 욕심을 버리고 전략을 지킬 것이고 상황에 따라 전략을 약간은 수정할 수 있겠죠. 생각보다 비중을 더 넣을지 적게 넣을지는 이제 수많은 경험이 개인 스스로가 누적됐다고 느낄 때 안 그러면 변화된 상황에서 또 다른 판단을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경험이 좀 생기다. 그 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시나리오가 다양하게 준비되었다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본인은 시나리오를 몇 개밖에 안 짰지만 수많은 경험이 누적되다 보면 그 시나리오 안에 세부 시나리오가 중간중간 생기거나 계획을 안 세웠다고 했지만 본인은 이러한 계획이 내재되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네, 오늘 컨텐츠를 올린 이유는 향후 제가 콘텐츠를 앞으로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마지막이 될지 간헐적으로 올릴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구독자분이 2분 계시던데 먼저 감사드리고요. 제가 앞으로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 보니까 영상을 하는 게 상충이 되거나 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12월부터 월마다 했고 힌트는 대부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월 거래 방식이고 방향을 따라가고 사실 거창하게 얘기는 했지만 뭐 굳이 상승론자 하락론자 중에 어느 성향에 가깝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당연히 상승론자에 가깝습니다. 다만 100년에 한 번 정도 지표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승할 이유가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락에 베팅을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하는 거죠. 제 인생에 있어서 하락에 베팅하는 게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6개월 이상 하락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지금 하락이 이제 뭐 코로나도 3개월에 복구를 했고, 그러니까 제 자산이 복구했다는 뜻이 아니라 가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 하락이 경기 침체가 끝나고 엄청난 하락이 오고 나서 뭐 80% 이상 하락하고 나서 뭐 다시 상승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매집하는 구간으로서 행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환율 상황이나 한국에서 투자를 할지 미국에 대해 투자를 할지 그 비중이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원자재나 금, 은에 할지 주가, 채권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그건 이제 흐름을 따라가는 거고 중간중간 변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많은 그래도 좀 돈을 실제 벌고 계시는 유튜브 분들이라든가
제가 느끼기에도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는 분들 위주로 여러 가지 그분들의 의견을 조금 더 한 번 더 종합적으로 듣고 최종 결정을 제가 내리고 뭐 많은 분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목표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을 해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보잘것없는 제 생각이었는데 감사드립니다. 직장인 모두가 마음 편하게 휴가 가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제가 휴가를 가는 건 아니고요. 직장인으로서가 아니라 내년 정도부터는 실제 직장 사업을 실제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준비를 꽤 오랜 시간 동안 해왔고, 네, 그러면 건강하시고, 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항상 보내시고, 네, 본인들이 원하시는 거, 꿈꾸시는 거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